역시 모시기 정말 어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기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 조갑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박수영 의원과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어쨌든 주말을 지나면서 지금 최고의 화제의 인물 화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의 명분을 쌓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 출마도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고 보십니까? 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자꾸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네.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모델로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거는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효과가 예. 그 단일화 효과가 시원찮을 거라고. 그런데 왜 다르냐 이게 중요한데요. 당시에 2002년 11월 하순에 여론 구조가 어땠느냐 하면은 이회창 약 32%, 예. 노무현 26%, 정몽준 25%였습니다. 두 사람이 토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3, 4%포인트로 노무현 후보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바로 이 충격이죠. 예. 의외성입니다. 의외성. 단일화는 의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은 다 좌우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럼 DJP 연합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이런 의외성이 있습니까?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된다.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온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예. 그건 같은 편 아닙니까? 같은 편에서 단일화 하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같이 한다고.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분이 뭐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의외성이 없는 거야. 예. 그렇다면 의외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누가 공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감동할 때는 뭔가 자연스러운 걸 감동하지 자기적인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고요. 예. 그리고 그때까지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예. 제일 중대한 장애물은 언제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한덕수 예. 권한대행이 언제 그만두느냐? 지금 관세 전쟁이 뭐 한두 달 사이에 끝날 것 아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면승부를 해야 될 바로 그 선장인데 예. 선장이 갑자기 5월 초에 그만둔다. 무슨 명분을 만들까요?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칠까요? 박수 칠 사람 있겠지. 그러나 뭐 전 국민의 한 10%, 20% 나머지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죠? 한 달 뒤에 돌아와서 잘 하겠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맡아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쓰고 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3일까지 한덕수가 나오려면 그 전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관세나 미국과의 그 분쟁을 잘 조절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요. 그 전까지 뭐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한덕수 추대보다는 윤석열 정리가 우선돼야 돼요. 예. 윤석열의 영향력을 정리를 해야지 국민의힘 경선이 제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단일화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지금 완전히 윤석열 세력이 주도하는 경선처럼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세훈, 유승민 다 일단 이 경선에 안 나오기로 했으니까요. 안 나오고. 예. 그래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오늘 또 법정에 나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한 80분 동안 일정 연설을 했더라고요. 예. 이 보도를 본 평균적인 국민들, 특히 중도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 이런 욕망이 생길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맹목적인 지지자들 동시에 국민의힘의 이 친윤 세력이 하고 있는 게
딱 한 방향이에요. 그것은 이재명 전 대표 선거운동 해주는 겁니다.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비밀 선거 대책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YTN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출마는 가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번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었던 대화를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역할을 강조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마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 지난주에 어느 하루는 한덕수의 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CNN 인터뷰. CNN과 예, 또 예. 아주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한 사람 임명하고 두 사람 지명하고 예. 예. 그게 하루에 나오더라고. 저는 예. 이게 좀 기획된 거라고 봤어요. 계산이 있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목표는 민주당을 자극을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탄핵 소추하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출마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예. 민주당이 보니까 재빠르게 눈치챈 것 같아. 그게 지금 탄핵 소추 드라이브를 예. 사실 안 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걸고 그렇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주말을 지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뒤에는 윤석열 세력이 있다는 게 쫙 퍼져버린 거예요. 뭐 하여튼 사실은 그게 또-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소문 내지 그런 관측이 나오긴 나왔죠. 뭐 사실로 봐야죠. 예. 사실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렇게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저 사람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예. 1시간 회의하면 59분 동안 혼자서 이야기한다는 걸 아닙니까? 예. 오늘 법정에서 마이크를 잡고 피고인이 80분 동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그 재판장이 허용한 게 참 거기에 대해서 많은 평균적인 한국인이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아직도 특권층이냐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다 국민의힘의 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4월 4일 파면 결정이 나왔으면은 4월 5일이나 6일쯤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 이게 있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거꾸로 돼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런 경선판 예. 내서 한덕수 카드를 꺼낸다 될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게 비판하고 예. 새로 출발하겠다 예. 이렇게 나서면 몰라요. 예. 그런데 이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을 조갑지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출마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당선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군요. 물론 예. 이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은 뭐 논리를 만들기는 할 수 있죠. 예. 경륜이 있겠다, 전문성이 있겠다. 예. 더구나 이분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예. 오랜만에 군대 간 예. 대통령 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예. 예. 그런데 이 구조가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난 4월 4일 이후에 정권 교체로는 더 높아지고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예. 뭐 7대2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예. 이 판이 거대하게 지금 기울어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기울었지만은 예. 특히 지난 4월 4일 이후에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 꼼수나 쇼처럼 보여서 되겠느냐? 전술적 접근으로는 이런 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완전히 진짜 판을 바꿔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오히려
이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수치로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기는 매우 힘들다. 예. 네. 그러면은 이준석 카드가 있잖아요. 예. 보수의 구명정이라고 자칭하는 네. 아예 막 이준석 다시 또 전 대표까지 했으니까 이준석 추대가 오히려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40대와 60대 세대 교체 예. 또 과학을 잘 아는 사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은 근사한 승부가 되고 설사 지더라도 그것은 남는 게 있는데 이 꼼수를 써가지고 지면 비참해지고 이겨도 그게 뭐 남는 게 없죠. 그럼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서 뛰고 있는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밝혔거나 곧 밝힐 거로 예상되는 후보 중에는 이재명 전 대표와 맞붙어서 승산이 있다고 보이는 후보가 별로 없습니까? 수학적으로는 예. 수학적으로는 없죠. 수학적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가상 대결에서 이제 다 50%를 넘잖아요. 아, 예. 저 여론조사 좀 보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양자 대결 준비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김문수 후보, 한덕수 전 대표,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예.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더블 스코어 대부분 더블 스코어이건 더블 스코어 이상인데 그 와중에 그래도 이재명, 한덕수 이 두 양자 대결이 그래도 26.6% 포인트 정도로 54.2 대 27.6으로 가장 간격이 좁긴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어떻게 보면 그걸 잘 이렇게 범여권, 범보수 진영 후보로 하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희망 사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가 없었으면은 예. 좌우 대결 구도로 가면은 뭐 항상 5% 포인트 이내에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가 나오니까 이런 그래프가 생긴 거예요. 예. 거의 뭐 2대1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도한 계엄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보고 전략을 세워야죠. 그걸 보고 그걸 사실을 부정하고 뭐 2002년에 있었던 정몽준 노무현 그런 단일화를 꿈꾸면서 뭘 하다가는 이게 현실에 부딪히면 안 먹힐 거라고. 안 먹힐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건 아니고 좀 늦은 감 느끼는데 예, 예.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가 완전히 분열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 기준입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 음모론 보수와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는 맨정신 보수로 갈라졌다고. 이게 6대 3이다가 요새 맨정신을 가진 사람 세력이 조금 늘어서 결정문 나오고 나서 네. 이제 논리적 근거가 생기니까 예. 지금 6대 4쯤 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5대 5 될지 몰라. 네네. 그래서 이제 보수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 보수 살아나려면은 계엄에 반대하고 음모론에 부정선 음모론에 반대했던 사람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나와야 돼. 예. 그 선택은 현재로서는 국민의 힘이 해야죠. 예. 네. 국민의 힘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런데 거꾸로 가는 사이에 시간은 계속 지나간다고. 예. 시간과의 싸움에서 불리해지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결국 조갑재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대표님 보시기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지금 나온 후보 중에 예. 국민의힘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 비판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비판하죠. 예. 아니 그런데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계속 들으면 식상하잖아요. 식상하죠.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이재명 비판하는 건 다 레파토리도 다 압니다. 예. 그 두 분 들으면은 식상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은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재명 전 대표보다 이걸 훨씬 더 잘하겠다 하는 걸 한 5개라도 국민이 기억할 정도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그 정도로 약한 나라 같으면은 이번 우리 계엄 사태를 이런 식으로 피 안 흘리고 수습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또 과거에 많이 들었잖아요. 예. 좌파 대통령이 나오면은 망한다, 뭐 공산화된다, 안 됐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데 그런 공포함으로 지금 아직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중도층, 젊은 층이 그런 접근 방법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만 만나거든.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의 주력 세력을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한국의 주력에서 밀려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지지 기반만 만나다가 보니까 그게 또 스스로 세뇌돼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좀 괴상하게 생각한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아, 이겨서 돌아갔다 그러고 예. 예. 뭐 5년 하나 3년 하나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보수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오늘 아주 조갑지 대표께서 아주 매섭게 그렇죠. 비판을 이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이라든지 이런 걸 매섭게 비판해주고 계십니다. 대표님, 그 국민의힘 내 후보 중에서요 탄핵에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후보는 지금 한동훈 후보 한 명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까지. 안철수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안철수 후보님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얘기가 나와주는데. 예. 너무 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그 아무튼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냥 오세훈 후보께서 이제 그렇죠. 네,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제3지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했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합치고, 그다음에 지금 또 관세 등이나 경제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 함께 합치게 된다. 그렇다면 의외성이 있고 승산은 좀 있는 겁니까? 그래 되면은 네. 그게 아주 승부가 재밌는 멋진 승부가 되겠죠. 예. 그런데 가장 가능성이 좀 어려운 시나리오라고요. 그게 아니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예.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잘 싸워야죠. 예. 네. 지금 보면은 찬스를 하나 놓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왔을 때 예.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맨 먼저 예. 아주 의미 있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결국 12월 3일 예. 나와 우리 18명의 선택이 옳았다. 그리하여 국민의 힘을 그리고 보수를 구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었어야죠. 예. 네. 그래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문을 등에 업고 선거운동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며칠 늦추고 나중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출마 선언문도 잘 썼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나 메시지로서는 네. 몇 가지 요약하는 뭐 컨셉이 없더라고. 아. 그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참 충실하게 잘 썼구나. 예. 하지만은 거기에 단어 한 몇 개로 해가지고 딱 요약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한 4, 5일의 시간을 놓친 것 아니냐.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었는데 12월 3일과 4월 4일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건 또 역사적인 것이거든. 네. 12월 3일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정치적 자산입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잡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때 아마 욕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아니 정치인은 욕하는 사람 있어야 편드는 사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해야 이슈가 되고 아. 언론 주목을 받고 거기서 영웅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수의 실망감 그리고 대통령 퇴거 일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 대표님이 생각하신 4월 4일보다는 엿새 정도 늦어졌는데 그때 큰 실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참. 그리고 네. 좀 조금 더 본질적인 이번 대선 앞으로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 정신이 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정말 개헌과 탄핵에 대한 심판 구도로 그냥 이어질까, 아니면 구시대와 새시대의 대결이 될까, 아니면 정말 이 계엄을 막지 못한 보수에 대한 심판. 어쩌면 저희는 또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정치인을 다 싫어하는 국민들이 꽤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을 다 함께 이번에 작별하면서 삼지대가 힘을 얻는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요. 어느 쪽이 될 거로 보십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또다시 윤석열 심판, 계엄 심판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계엄 심판. 그건 뭐 제가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예.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네. 국민들이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 반헌법적 그리고 이 예. 거짓말 순동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국민의 힘이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고 미래를 향한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하려면은 국민의 힘의 그 친윤 세력이 보이지 않아야죠. 예.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보이지 않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예컨대 이준석 의원으로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준석 대 이재명 하면은 그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여러 것이 되겠는데 요 가능성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한 후보, 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럼 국민의힘 경선에서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가지고 뭐 후보가 안 되더라도 예. 많은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예. 스토리를 만들어줘야죠. 12.3 스토리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게 오늘의 한동훈 전 대표의 예. 지지율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4월 4일을 놓쳤으니까 한 번 더 저는 오히려 한덕수 추대로 나올 때 예. 여기서 한번 정면 승부를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세력이 왜 역사적으로 이게 패배자냐? 예. 아니 역사의 패배자 아닙니까? 윤석열 세력은 역사의 패배자 아닙니까? 예. 역사의 패배 쪽으로 보수가 줄을 서면은 앞으로 아마 100년 동안 집권 못할 겁니다. 또 한국의 보수는 지난 77년 동안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위대한 문명을 건설한 챔피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역사의 패배자 편에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정면 승부를 볼 수가 있나요? 후보 경선 등록일이 화요일까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등록할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격하자 싸우자 하면 네거티브 논란에 휩싸일 텐데요. 그 승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각도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걸어온 길을 데려가야지. 걸어온 길이 옳았잖아요. 예. 네. 12월 3일에 18명의 국회의원들을 끌고 국회에 들어가서 해제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국민의 힘은 아마 전당대회나 경선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완전히 내란당이 됐겠죠. 대항이 돼가지고 해산됐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걸 구해준 사람이 자신 아니에요. 예. 그럼 자랑을 해야지. 이 우리나라 보수적 정치인들의 하나의 단점이 예. 자랑을 안 해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해놓고 자랑을 안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달라요. 이분은 자기가 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야. 좀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인데 예. 한때 네. 서울을 바꿔가지고 저 미국식으로 워싱턴으로 이름 바꾸듯이 우남시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초대 자기 대통령이. 확신, 예. 자기 확신이 있어가지고 자랑을 해야죠. 예. 겸손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 너무 겸손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조광식 대표께서 그 지난 예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보다 더 아주 강한 고언을 들려주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에게서도 한번 경청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전반전과 후반전의 온도가 많이 달라서 그렇죠. 예, 예. 냉탕과 정말 온탕을. 다양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네. 무슨 공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 예.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어떤 초인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대표님, 근데 민주당은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고 있잖아요. 탄핵하면은 출마 명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출마하면 우리가 질 수 있다. 아마 그쪽에서 보기에는 지금 네.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까 뭐 여론조사도 네, 네. 나왔지만은 경쟁력이 가장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나마 위협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탄핵 소추에서 출마할 공간을 열어주느니 지금 이 판을 그대로 가면 그렇죠. 50일만 그대로 지나면 대통령 우리 앞으로 그냥 넝쿨째 떨어지는데 그런 리스크를 굳이 질 필요 없다. 뭐 그런 거겠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대한민국은 아주 단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된다고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 전에 보면 사실 김대중 대통령 될 때도 막 걱정하는 분들 많았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탄생 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결국은 잘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님 사실은 또 아마 그런 거에 반복일지도 모르지만 제 주변에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정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민을 진짜 근데 실질적으로 공리공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민을 막 그 준비하고 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꽤 적지 않게. 그러니까 아마 체감은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진보 진영 대통령보다 그 전에 소위 좌파 대통령보다 더 걱정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그런데 이념적으로는요. 예. 이데올로기 이념적으로는 앞에 새 대통령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저는 덜 위험하다고 봐요. 이념적으로는. 이념적으로. 네. 왜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가장 큰 악몽은 남침 전쟁이 있을까? 예. 또는 남침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 아니면은 우리 휴전선 남쪽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을까? 이 걱정 아닙니까? 예. 그래, 이 걱정은 대부분 다 이념적 걱정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위험 앞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특히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에서 오는 위험성은 적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오히려 적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주 좋은 기반에서 출발하는 게 이 보수 세력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공산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최악의 기대감에서 출발하면은 조금만 잘해도 박수를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재명 전 대표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 이재명 전 대표가 안 건드렸으면 좋을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뭘까요? 건드렸다가는 또 이념적 갈등으로 가는 게 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겁니다. 예. 그거는 좀 약간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네. 완전히 천도입니다. 수도를 예, 옮기는 예, 예. 거예요. 예. 수도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상이잖아요. 예. 그죠? 예. 헌재에서 그런 판결이 그런데 나왔었죠. 그걸 살금살금 살라미 방식으로 국회에 옮긴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네. 거기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면은 여기 남는 거 뭐죠? 대법원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서울에 있어야 북한하고의 평양 정권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서울에 있는 민족사적 정통성은 바로 광화문이거든요. 예. 네.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겨 놓으니까 이렇게 혼란이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가야 돼요. 예. 그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 네. 그게 옳다고 봅니다. 청와대로 가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알기로는 예. 국가 정체성이나 네. 어떤 역사관을 놓고 피곤하게 다투는 그것만 안 해도요. 예. 안 해도 그것만 안 해도요. 사람들이 예.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 그만하고 예. 그게 건국이 아니면은 뭐
독립운동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예. 캠프를 예. 이제 실무자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듣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청와대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청와대 상황이 괜찮아요, 김 기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종표를 얻기 위해서 세종이다 하는 거는 사이드로 약간 띄우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캠프의 후보들은 다 속마음으로는 청와대 들어가 살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니까 비로소 우리가 몰랐던 청와대의 장점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게 네. 그 돌에 써놨잖아요. 천하 제일 복지가 맞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출근할 때 딱 들어가면서부터 옷깃을 여미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이 생기는. 장소도 좋고 네. 역대 대통령들이 여기 계시면서 나라를 발전시켰다 하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예. 역사성과 좋은 자리, 네. 또 좋은 시설. 그렇다면 왜 그걸 버립니까?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후반부에는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모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랄하면서도 가장 현실에 기반한 그런 쓴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른 방송 있으셨죠? 다른 방송 있으셨는데 주말 사이 한덕수 이슈가 너무 컸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오셔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제는 한덕수지 딱 그러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방송국 들르셨다가 급하게 또 와주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